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그 장문면 강곡마을에 사는 박동주라 합니다.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저의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강곡이란 마을에서 1949년도에 태어나서 쭉 자라다가 객지를 나가서 37년 동안 미8군에서 근무를 하다가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년퇴직을 하고 편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저에게는 연세가 많은 노모가 계셨습니다. 그 노모가 혼자서 생활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고향을 찾았습니다. 고향에 와 보니까 자연적 그 조건이 너무 좋은데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내버려 두어가지고 좀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몽골 그 해수욕장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가지고 주민 소득을 올릴까 이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는 주민들 사이에 불신 이걸 내가 죽기 전에는 없애가지고 진정한 이웃으로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한테 나쁜 표현을 하지 않게끔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의 하나로 주민들한테 강곡몽돌 해수욕장 그 운영위원회라는 단체를 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당시에 저 기억으로는 33호 주민 중에 27호가 전부 다 참여를 했습니다. 나머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장이나 젊은 사람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두세 번씩 동참해가지고 하나가 되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들어오지 아니한 분들은 예지에서 와가지고 횟집을 한다든지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나는 마을리에 참여하고 싶지 않고 이걸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그 참여 거부를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참을 시키지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을 주민 중에 한 분은 제가 고향을 왔을 때 혼자서 개인이 해수욕장 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는 걸 갖다가 마을에서 하려고 하니까 불화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의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를 방문하게 되었고, 거제시의 육군 해석의 잘못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다는 어민의 것이니까 이 사람이 어민이니까 할 수 있다라는 육군 해석.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중수면은 대통령 영어로 국가의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 필요한 기간은 거기서 허락을 얻어서 허가를 받아서 그걸 사용하고 그 허가 기간이 끝나면은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제가 그걸 했더니 그 당시의 과장님, 지금 제가 공무원 중에 최고로 존경하는 분입니다. 옆에서 들으시고 스님 주장이 100% 맞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 스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길래 마을에서 공동으로 영업을 하게끔 허가를 달라 보고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분농이라는 옆에 마을에는 해수욕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다가 허가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 허가를 갖다가 못 줍니다 하니까 그 과장님이 그 마을은 해수욕장도 없고 해수욕장 개장한 이래에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허가를 영원히 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받고 와서 그러면 개인이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제시에서 정리를 해준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개인이 장사를 못하게 되고 이분은 우리 회원되기를 거부하고 본인이 지금도 장사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 두서너 분, 그 외에는 사실 동네 주민이라고 좀 하기 힘든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는 무료 봉사, 무상 모임으로 1년 해가지고 올라온 수입을 재투자를 합니다. 또 재투자를 해가지고 3년을 하고 나니까 첫 해에 400만 원이니까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내 기억으로. 그 다음에는 2,500, 그 다음에는 5천만 원 해가지고 총 1억이란 자산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게 전부 다 재투자하고 현금은 조금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이사를 옵니다. 왔을 때 이 사람이 남도 아닌 제 육촌 동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동네에 객지에서 돈을 벌고 고향을 들어오면은 동네에 기여도 하고 그 다음에는 동네 사람들 위해서 일도 하고 이장도 하고 재수씨는 분야에도 일을 하시고 이렇게 제안하고 이 해에 들어오기를 제가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묻는 말이 형님 돈 얼마 갈라줬습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 여태까지 하면서 직접적인 돈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돈은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고향 사람들이 불신에 쌓여 있는데 한 사람이 관리하지 못하게끔 돈을 세는 사람 따로 있고 확인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확인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은행에 넣는 사람 따로 있고 찾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구조로 제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한 20-30만 원 받아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들어오는 입회비가 그때 아마 저는 확실히 몰라가지고 회장이나 총무한테 가서 M분의 1이 얼마인지를 알아봐라 그렇게 했더니 M분의 1이 200 몇십만 원 이렇게 되었을 겁니다. 그래 되니까 하는 말이 본전 찾으려면은 10년이 걸리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5천만 원을 버는 해에 어떻게 되면 과연지 회원가입을 하겠다. 그런데 M분의 1을 갖다가 10원도 못 내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을이 아무리 적어도 거기에는 마을 해칙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규약이 있습니다. 그 규약을 마을에 없는 걸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와서 자산관리에 대한 규약, 동네 대동회에 대한 규약, 그 다음에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약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의 우리의 자산이나 마을 주민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 해칙에 의해서 우리가 운영하자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해칙을 거부합니다. M분의 1을 거부합니다. 나라의 법도 바꾸는데 해칙이 이게 뭐라고 못 바꾸나 없애라. 그래서 제가 도저히 육촌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이거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분이 내 혼자만 이 동네에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주민들, 내 외에 많은 주민들인데 이분들이 다 모여서 거수를 하고 투표를 하고 해가지고 해칙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킬 거라고 다 있는데 이걸 폐기 N분의 1, N분의 1이라는 것은 그 해칙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신입 회원은 자산의 N분의 1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들어오는 방법을 시에다가 민원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뭐 개인하고는 저는 그거 하고 싶지 않고요. 왜냐 개인이라는 것은 욕심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을 갖다가 충족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거제 시의 불합리한 행정이라고 제가 이렇게 한 것은 그 1916년 장사를 못하는 첫해에 왜 그러면은 제가 거제시를 갖다가 섭섭하게 생각했나 하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이라는 관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8조와 12조에 의해 가지고 허가를 줄 수 없다. 그 법의 취지가 뭐냐 하면은 어민의 동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해양수산부에다가 법관리인 그 법에 보면은 밑에 관리인하고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이분한테 질의를 했어요. 당신들이 만들어낸 법이 해수욕장 법하고 충돌을 하니까 이걸 바로 빨리 헌법 소원을 해가지고 법 정리를 하세요. 이러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그래서 해수욕장이라는 것은 개장을 할 때 어민들에 대한 보상, 어민들에 대한 동의 다 얻었기 때문에 개장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한 어민이 해수욕장을 못한다 하면 못하고 일을 안 하면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정말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 해양수산부에서 거제시가 그 법 적용을 잘못했습니다. 법을 갖다가 헌법소원으로 고칠 정도의 법이 아니고 이거는 거제시가 유권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법을 해석을 잘못했습니다. 그 해 장사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시간이 올라가 버리고 이거는 뭐 1년 12달 장사하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여름만쯤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2017년은 이거는 정말 말래 안 되는 게 그 민호 시장이 저를 보사에 됐어요. 이장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박정도라는 사람이 자기 그 친구의 동생이다. 그걸 갖다가 내세우고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 민주주의란 한 사람과 대다수가 동격이다. 이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반대해도 허가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동생이란 부분은 내가 뭐 그걸 갖다가 뭐 하고 할 그게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나 이 민주주의의 개념에 대한 설명에서는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시장님, 저는 민주주의를 알기를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수결의 원칙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어떤 이익이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수가 공공이라고 정의를 해야 된다라고 내가 했더니 아니라 이래요. 아니라. 그래야 그 해도 못 받았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면 올해는 어떤 거제시에서 유권 해석을 하나 하면은 유권 해석보다도 행정 처리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원래 해수욕장을 하려면은 해수욕장에 있는 마을의 이장이나 대표나 누구를 불러가지고 올해는 이런 기준으로 거제시책을 가지고 해수욕장을 운영할 테니까 여기에 잘 지켜주세요 라는 이야기와 허가를 받는데 어떠한 서류가 들어가니까 언제까지 제출하세요가 이게 시의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7월 1일 날 오픈입니다. 일주일도 안 남겨놔놓고 신청하세요. 신청하면 그 이유가요. 지금 제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다 이야기할 수 없고 그걸로 했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갖다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올해는 무슨 현상이 생겼나 하면은 저 짐작인데 지자체 선거가 있으니까 기존 시장이 있을 때 마무리하려고 하는가 아닌가라는 제 느낌입니다. 이거는 근거 없는 느낌인데 4월 달에 해수욕장 한다라고 뭐 간담회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간담회. 그러니까 간담회에 내가 시에서 주최하는 간담회를 갖다가 제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2년 동안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말이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주장합니다. n분의 1 그거 받지 말고 그냥 떨라줘라. 이게 합이다. 맨장이 저희 집에 아마 한 5번 이상 7번 정도 왔을 겁니다. 와서 주장하는 게 우리가 내놓은 거 마치 그쪽에도 내어놔야 이게 협상이 되는데 무조건 n분의 1 소용없고 합만 하세요. 합하면 허가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해칙도 없애고 그 n분의 1 그것도 포기한다면은 저는 인간의 삶을 사는 세상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4월달부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간담회를 하자는데 제가 간담회 참석 안 했습니다. 왜? 가면 n분의 1로 소용없다. 주 취지가 그겁니다. 그리고 상대는 마을 하는데 이름이 강곡몽돌 해수욕장 운영위원회이지 마을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여기서 하는데 자기가 본인 하나만 n분의 1 가지고 들어오면은 100%가 되는데 왜 99% 이걸 갖다가 없애버리고 내 주장대로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 제시에서도 그걸 가지고 자꾸 하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류를 갖다가 내라 이래가지고 서류 조건에 주민회의를 해라. 그 주민회의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 방해가 그동안에 쭉 한 2, 3년 동안에 해가 와가지고 회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될 수 있으면 요점만 가지고 간단히 명령하게 하자. 그래서 했는데 뭐냐 하면은 해수욕장을 원하는 사람이 22명, 해수욕장을 갖다가 하고 싶지 않다라는 사람이 4명, 그 다음에는 2개의 단체를 가지고 붙입니다. 반대하는 쪽의 단체하고 지금 운영위원회하고 어느 쪽에 하면 좋겠나? 그러니까 22명. 저쪽에서는 한 사람도 그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는 맹목적 반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손을 들어야죠. 작든 말든. 근데 이걸 한 사람도 안 들었다는 것은 맹목적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 동네를 죽이기 위한 반대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거제시에다가 갖다가 이었습니다. 하니까 거제시에서는 제가 편파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22대 4라는 회의록을 갖다가 믿지 못하겠다. 공무원이 왜 동네에 와가지고 여론조사를 합니까? 그것도 특정인 몇 사람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믿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도장을 받아오느라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우리가 일일이 명단을 만들어가지고 본인들한테 찾아다니면서 도장을 받아가지고 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시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허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는 주민 한 사람이 반대한 사람이 죽으려고 한다. 개인이 죽는 거 하고 공공의 해수욕장 허가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걸 갖다가 거제시 담당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래 하고 허가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내가 뒤에 요 에디셔널 페이지를 내가 붙였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전화를 받고 나면 요거 항상하고 난 전화를 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민들이 지금 불안해서 야단이 났다. 그러니까 동네 와서 이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야기죠. 불안해서 야단이. 그래서 무엇 때문에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어서 고갈 때문에 불안하다. 그래서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불법 건축물, 컨테이너, 온갖 걸 갖다가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최소한 중립을 지키고 왜 겁을 내가지고. 그래서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불안해 되겠습니까? 하면서 불안 요소를 갖다가 키워줍시다. 이런 논리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 그거는 저는
불안을 없애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N분의 1 소용없고 회원으로 받아줍니다. 그러면은 저 2016년도 2017년도 공무원이 와서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고 이러니까 이건 들은 이야기입니다. 박동주 바닷가 내려오지 말고 이장 그만두고 이런 걸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가지고 공무원하고 어떤 게 있더라고 내가 의심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시장이 8시 반에 잠깐 면담을 하자. 내가 어제 이 기자회견 부분하고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이때는 내가 왜 그랬냐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박근혜 정부 하야운동을 갖다가 2년 동안에 하면서 이 썩은 행정을 갖다가 규탄하면서 어느 사람이 단체에 소속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해서 제가 민주당에 가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비난 글을 쓰고 열심히 정부를 갖다가 그거 하고 했는데 어떻게 탄핵이 되고 지금의 여기 올 때까지 많은 사람이 저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읽고 강원도에서부터 뭐 거제는 물론이고 강원도에서부터 전국에서 보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고 저 글에 대한 칭찬도 듣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제기하는 백강영 시장도 저의 SNS 팬 저 글을 갖다가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성 글은 1년에 한두 번으로 쓰지 그 추접은 정치성 글을 쓰지 않습니다. 철학, 심리학, 그 다음에는 한국의 현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는 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보고 저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맹세코 지금 한국 나이로 50입니다. 올해. 지금 이제 갈 길을 정리할 내가 무엇을 거짓말해가지고 누구를 겁을 내가지고 이 고향을 갖다가 먹창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마음으로 이 고향에 뼈를 묻으려면 최소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의롭고 합리적인 걸 세상 사람들한테 알려서 고향 사람들이 두 번 다시 협박당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는 먹을 걸 서로 먹으려고 싸우지 아니하고 골고루 나누어 먹는 평화로운 마을을 만들고 죽는 게 저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더운데 기자 스님들 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하는 말에는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고 개중에 저를 갖다가 뭐 좋아하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제가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들한테 개개인의 이 변명 아닌 변명, 해명을 갖다가 할 수 없어서 그리고 동네에서도 이 동네 분들을 하지만 저는 아침에 헬스한다고 나온 시간 외에는 문 밖을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누구하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월을 걷다가 지금 6년째 살고 있습니다. 6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찾아다니면서 누구가 큰 사람이라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내 이 혀를 지금 꼬부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없고 사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고 이것은 내 마을과 거제시 제가 거제시를 갖다가 아프리카 오지와 같다라고 표현한 이 부분 대한민국의 표준 정도만 되었으면 하는 게 저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주민이 이쪽 상대편은 4명이고 그쪽에는 22명인데 우리 동네 주민으로는 4명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쪽 편에. 거기에 대해서는 4명이 살든 뭐 100명이 살든 내 사람이 손을 들었으니까 그걸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뭐 행정기관에서도 지금 그 주민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는 줄 압니까? 지금 현재 32호인데 32호를 50m로 만들어 놨습니다. 거제시가
그게 왜 그러냐면 저쪽에다가 막 갖다 보태가지고 왜 그러는지 실제 우리 동네 와 보세요. 지금 현재 사는 사람이 32호입니다. 그런데 저쪽에 뭐 25명, 우리 27명 주장대로 한다면은 54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오면은 52집이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허구라는 걸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와서 보면은. 그런데 오지 아니하고 거제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 사람들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답변. 예예. 2016년에 정부 씨가 전선 허가를 반대하면서 민원을 제기했다고 했는데 어떤 면으로 반대의 민원을 아 자기 회원 안 시켜준다. M분의 1 그거 내지 않고 회원으로 되겠다라고 완전히 그건 지금 거짓말입니다. 28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N분의 1이 280만 원인데 그 N분의 1을 갖다가 허구라고 이 시장 앞에서도 그랬어요. 280만 원이. 근데 그것은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총무나 이래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나는 그때 왜 이게 다른 사람들이 견적을 했을 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했나 하면은 3년을 만들어서 1억이라는 걸 갖다 했습니다. 3년을 1억을 했으면은 그 당시에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50만 원, 그 당시 M분을 돌아가셨을 때의 M분의 1이 50만 원입니다. 그걸 갖다가 지출을 하고 26명이 가르니까 지금 이 액수가 맞을 수도 있다. 이게 뭐 팝콘 튀우듯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래 뭐 그럼 280만 원이 너가 계산했으면 그게 맞겠지 라고 제가 받아들인 부분입니다. 받아들인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아까 시장 앞에서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주는 사람한테는 50만 원 주고 받는 사람한테는 200몇십만 원 달래서 안 했다라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50만 원을 줄 때는 우리 자산이 한 사람 앞에 N분의 1이 50만 원이었습니다. 그 해에 장사를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벌어버렸어요. 5천만 원을. 그 이 5천만 원을 갖다 대투자하고 돈이 현금이 남아있고 하니까 못해니까 200몇십만 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 듣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5천 버린 걸. 그걸 빼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에 50만 원 받아간 사람 그 당시에 있을 때 우리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그 사람이 있었으면 50만 원 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런 변동사항이 그 당시는 들어오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워낙 들어오고 안 오고를 갖다가 본인들이 의사표시를 안 했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내가 육청동심이니까 같이 하자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고 얼마입니까라고 했을 때 회장한테가 물어봐라 했을 때 지금 회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요 총무하고 계산해가지고 얼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액수가 가하다 뭐 하다라고 이렇게 돼야 그게 우리가 그 흥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고 협상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돈이었으니까 10원도 못 낸다. 그렇게 하고 이 돈을 내가 내고 나면은 얼마 갈라졌어요? 20, 30만 원? 10년을 지나야 본전을 찾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지금 그 50만 원 때문에 뭐 어떻게 하고 그거는 시간적으로 그거는 물론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시공 이 개념이 안 쓰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가 있을 때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그 혼자만 그렇게 기자회견 하지 마시고 반대쪽에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세요. 여기 해가지고 하세요. 얼마든지 하세요. 그럼 포인트 요거는 10시부터 11시 아닙니까? 혼자서 떼버리면 언제 합니까 이거? 그렇게 이제 30분 했으니까 좀 나오시고 반대자도 가서 이야기. 저렇게 어찌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기자회견 한다고 10시부터 11시까지 갖다 이야기해놨는데 이제 그만하고 넘어가고 자기가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억측 중에서도 억측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 안 되잖아요. 기자 선생님들 그러면 저기 일방적인 이야기만 듣고 반대쪽의 이야기는 안 될 겁니까? 저희가 따로 취재해야죠. 저보고 확인해요. 그럼 여기서는 내가 반대쪽에 반론할 우리 기회가 동네에서는 없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자기들만 이 상대방을 같이 들고 기사를 써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런데 지금 반론할 기회를 줘야죠. 기자님 하고 계시니까 네. 하고. 지금 제가 저 올라가서 할 수는 없습니까? 나중에 하시고 예. 일단 기자회견을 먼저 주관한 사람들이 먼저 하고 나서
우리 기자들이 다 질문할 거나 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세요. 기자들이 네, 또 질문 근데 방금 예. 그 52호가 된다 했는데 네네. 실제 그 주민등록부 상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 우리 요 이장이 지금 앞에 있으니까 이장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저 주민등록상 몇 분입니까? 주민등록증 상에는 지금 가구를 다 따지면 한 70몇 호가 됩니다. 몇 명? 70호. 네. 거기에 이제 거주를 하지 않고 주소만 옮겨놓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실질적으로 동네 해측에 의해서 4일 이상 거주를 하는 주민 가구수가 현재 40가구 정도. 아니 그런데 그 행정이나 저런 데에서는 주민등록상에 등재된 사람들도 주민으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다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해칙을 만들 때, 대동의 해칙을 만들 때, 주 4일 이상을 사는 사람으로 주민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마을 회의에도 참석하고, 예, 투표권도 있고 하는. 회원 자격에다 그래. 네네네.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상위법에 저 초기에 안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상위법을 가져와서 이 법이 잘못되었다라고 일을 하는 게 저도 그 나름대로 이 행정 그 거제시 규약 뭐 이런 것도 내가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행정자치 이런 부분도 내가 해봤는데 마을에 제가 만드는 주민을 규정하는 4일 이상 주 4일 이상 평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민을 규정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법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네. 오늘 그 경남금 시장 그 나왔다 그러는데 임자와 관련해가지고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느낌이 그 시장님을 만나고 느낌이 뭐냐면은 시장님 이야기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한 사람도 주민이고 주민 대 주민의 갈등을 가지고 이쪽 저쪽을 갖다가 지우칠 수가 없다. 행정은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갖다가 줄 수가 없다. 양쪽에서 이제 그렇게 해가 오세요. 이제 이 그건데 딱 한 가지입니다. n분의 1을 어느 정도 선은 협상 대상이 되어도 n분의 1을 갖다가 아예 없애버리라. 이 해칙 자체를 없애버리라 하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시장님하고 같이 만나고 온 사람인데 시장님이 한 사람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사람과 뭐 대다수라고 한 적이 없고 내가 우리 마을에 그 우리 발전협의회 회원이 29명이나 됩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우리 마을 이장이 39가구 산다는데 이는 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 한 발자국도 앞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님들 혹시 시간이 있으면은 이 부분은 우리 동네 와가지고 집 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그러고 세입자 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그 9가구하고 이렇게 하고 50몇 가구가 되는가? 이거는 바로 칼로 날 이렇게 거짓말을 내가 이 스님들이 거짓말이라고 믿는 이유가 뭐냐면 돌았으면 탈로 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스님들이 믿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이 이거는 거짓말을 일 수도 있다 하면은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면전에서 할 수 있는 거짓말이 지금 동네 가서 한번 가구 수 세보세요. 내가 그동안에 아무리 내가 요술 손을 가졌다 해도 지금 그걸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서 한번 스님들 오늘 뭐 시간 있으시면은 우리 동네에 오셔가지고 뭐 누구한테 그거 하지 말고 더우신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몇 가구가 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고 중요한 것은 저희들의 27명은 장롱민에서 공무원이 일일이 조사 다 해가지고 그 신분 명단 다 해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29명, 뭐 15명, 뭐 하는 거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누군가는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단지 행정기관에서는 29명을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지고 제일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위치 추적만 하면 이 사람이 여기에 살았나 안 살았나, 얼마나 오래 살았나 다 나옵니다. 그걸 갖다가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그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의심하는 이 부분도 수사기관에서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은 통화 누구하고 요것만 따지면 다 드러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만요. 변호사를 사서들만 그걸 해보세요. 조회해보세요. 변호사 가서.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가 개인으로서는 한계에 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제가 그건 안 합니다. 단지 내 느낌을 갖다가 그 이야기했을 뿐이고,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편파적이 아니라고 내가 생각할 정도로 동등하게 회의로 가져오세요. 22대 4. 아, 그러면 22대 4네. 저쪽을 보고 내 사람이 맞는데 뭐고 당신들이 그러면 이게 해가 잘못되었다라고 회의가 규정을 나서 이래 돼야 되는데 우리 보고 이거 잘못됐으니까 도장 받아오세요. 인정을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선생님들이 생각해도 약간 편파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는? 그래서 저는 저 마음이 비틀어졌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을 3년 동안에 쫙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게 우리는 괴로움만 당했지 거제시에서 한 번도 이제 좋은 예로 어떤 회의가 있으면은 저는 한 번도 전화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운영위원 회장인데 뭐 저쪽에는 개인한테 전화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회의 참석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저 거제시에서 공문서 보낸 거 보면은요, 공무원이 지금 그 조선이 불황이고 거제도의 수입원이 줄어들어가지고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데 하나라도 더 늘어가지고 10원 한 장이라도 더 벌리게 해야 되는데 상대편에서 해수욕장 영업 불어 요청했으니까 불어한다. 저희들은 그 회의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배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물론 동네에서 그 연락을 받은 분이 저한테 연락을 안 한 거는 그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한 사람한테 이장이면 이장 누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양쪽 다 연락을 안 해서 안 갔으면은 괜찮은데 저쪽에는 알고 갔어요. 왜? 공무원들이 개인 단체한테 연락을 주었습니다. 그러고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큰 단체고 마을 단체인데 이거는 아예 안 주고 연락도 없고, 그래서 내가 거제시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왜 두 개의 단체가 있으면 두 개의 단체의 장한테 직접 연락하지?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그렇게 했더니 앞에 했던 간담회하고 두 번째 하자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거제시가 내가 편파적이라고 하는 게 내 개인의 인성의 비틀어짐 때문인지 그거는 스님들이 조금 헤아려 주세요. 지금 최종적으로 그럼 거제시는 허가가 안 된다고. 허가 안 되고 네네. 양쪽에 합의를 해보자. 네네. 그 합의가 n분의 1 상관없이 이렇게 해라. 뭐 n분의 1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문제고 네네. 근본적으로 네. 양쪽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허가는 못 준다. 예, 못 준다.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허가를 안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장님은 그런 말씀을 안 했었는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첫째는 자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고소 고발. 동네가 합의 안 되니까 너무 불안해한다. 그러니까 주민의 불안을 넘기기 위해서 허가를 못 주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은 오히려 허가를 안 줌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을 조성하는 부분이 더 크지 않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제시는 이걸 허가를 안 주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허가 신청만 하면은 또 고발하고 이렇게 하면은 협박에 또 이렇게 하는 그게
거제시가 생각하는 영원한 주민의 행복, 그 평안지, 그거는 이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쪽 주장도 주장이고 내 주장도 주장이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스님들이 조금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느 쪽이 더 보다 영구적 마을 평안가 이걸 좀 헤아려 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저희들이 언론에서 이런 거를 다룰 경우에도 네네. 상당히 그 양쪽에 같이 대립하고 있으면 참 우리가 다루기가 참 어렵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면은 저 이름면 와연이라는 동네에 마을 이장하고 어촌계장하고 싸워가지고 어촌계장이 엄독 자살을 시도했어요. 네네네. 예, 알고 그런 있습니다.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극단적인 사례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행정에서도 뭐 그런 부분에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네네네. 저 이해합니다. 예, 염려가 되고 하니까 되도록이면은 마을 사람들이 어차피 한 마을이니까 네네 맞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네네. 벽을 허물고 네. 터놓고 해서 뭐 합의 되는 그런 거를 자꾸 권유를 하다 보니까 안 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안 해주는 거하고 즉 소득이 떨어지는 거하고 두 개를 나누고 봤을 적에 네, 공익이 어느 쪽에 예, 행정에서 봤을 때는 소득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네. 주민들 간의 합이 더 중요하다고 이리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합을 오히려 안 시키는 거거든. 그게. 근데 그게 합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점을 가지고 이 거제시에서 주제를 하든지 민간단체에서 하든지 누가 하든지 이걸 갖다가 합리적인 합을 붙이면은 되는데 도저히 이거는 내가 아까 설명했듯이 그 한쪽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전에 해양 항만가 회의에 와가지고는 그때 그 과장님이 계셨는가? 제가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원히 그냥 해수욕장을 갖다가 폐쇄하는 방법이 더 낫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금 욕만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에 우리가 너무 잘해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왔습니다. 1,400에서 5천만 원 1년 지나고 5천만 원을 벌었으니까요. 엄청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칭찬하고 이거 좀 안 된 이야기지만은 저 몸도를 갖다가 비난하면서 우리를 칭찬하고 이런 어떤 그런 우리 보람 때문에 우리가 평상도 3만 원이면 하루 종일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고향의 저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제 이 나이가 돼 가지고 고향을 갖다가 이제 이래 왔을 때는 무슨 큰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 고향이 내가 죽어서 여기 묻히더라도 세상에 좀 알려지면은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게 자절이 되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욕심을 버렸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그렇다 해서 내가 거기서 올라온 돈을 개인적으로 이용했다. 회장도 올해 처음 맡았습니다. 회장도 다른 분, 총무도 다른 분 전부 다 해가지고 여기끼리 하고 내가 그랬어요. 지금 동네에서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 줄 몰랐다.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2년 동안에 당신들 교육을 시킬 테니까 2년 안에 다 배웠어. 당신들이 100% 이 시스템을 갖다 이해하고 운영해라. 나는 문 밖을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저 산에 있는 할아버지 묘 밑에 움막을 짓고 제가 들어가려고 계획을 한 사람인데 지금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지금 나오지도 안 하고 지금 이런 생활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저는 같이 하나 돼가지고 시스템 하고 나오면 거제시에서 저한테 하나의 협상 중에 하나가 빠져라.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내하고 저 사람하고 영원히 우리 동네에 아무것도 못하고 빠지면 좋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만약에 두렵다면 이사를 가겠다. 이사를 가겠다. 그렇게까지 내가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내가 여기서 10원 한 장 받으면은요, 돈 요시 때문에 그렇겠죠.
5천만 원 벌 때 그 동안에 무상으로 한 거 사람들 너무 더위에 고생해가지고 보너스를 한 사람 앞에 50만 원씩 줬습니다. 저는 보너스 50만 원도 안 받았어요.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내가 그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고요. 단지 좀 동네가 아까도 내가 저 서두에 그 이야기했지만 서로가 불신하는 게 없는 전제로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불신이 다시 살아났어요. 내가 왜냐하면 돈 이거 하나를 갖다가 정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2년을 하고 나니까요. 동네 불신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계속 유지를 했으면은 지금쯤은 아마 서로가 손가락질 하면서 도둑놈 하는 건 없어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내가 이제 마음을 이제 그런 부분은 욕심 다 내놔놓고 왜냐하면 내 자식들이 엄청 반대합니다. 시골에 사는 걸. 그 왜 그 필요 없이 주민 사람들하고 저 아버지하고의 대화가 그게 될 거라고 거기서 붙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저도 가기를 있습니다. 단지 내가 가고 나면은 이 마을이 어떻게 되나 이 걱정이 조금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같이 없어지자.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이게 좋아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뭐 하기야 내가 뭐 얼마나 살지는 모르지만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뭐 마치시고 요 반대쪽 이야기도 우리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동마을 박전협의회 회장 박준주입니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주 씨 그 이야기부터 반응 좀 할게요. 내가 우리 마을에 와서 10원도 못 낸다 그런 적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북의 노인회 회장한테 100만 원 내겠다 했어요. 100만 원 내겠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 마을 해관의 어르신들한테 찾아가서 100만 원 내겠다 했습니다. 그러고 좀 전에 이장이 우리 동네 32가구라고 그랬는데 이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게 자 지금요 2016년에서 2017년 사이에 장문 면장님 그 당시의 면장님과 마을 이장하고 면장님실에서 거의 타입을 받습니다. 어떤 타입을 받느냐? 운영의 물건값을 중고 가격을 해가지고 마을에다 기속을 시키고 마을의 운영의 돈은 누구가 다 가져가고 예를 들어서 그 물건이 한 2천만 원이 났다 그러면은 그 2천만 원은 누구가 다 먹는 거다. 그러고 그 다음 문자 수입이 올라오면 이걸 마을에 이어가지고 전 마을 주민이 혜택을 보자고 했어요. 그리고 수산꽃도 780만 원도 묻어준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 여기 이장도 있지만 그 당시 김동명 장로위원장님하고 서있어 만나서 거의 타협점까지 갔어요. 갔는데 지금 현 이장이 박동주 씨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여기서 물어봐라 하니까 1시간 있다가 내가 답을 줄게요. 그런데 1시간 있다가 이장한테 답이 왔는데 박동주 씨가 안 된답니다. 이래가지고 끝났어요. 그러고 그 공무원 이야기했는데 내가 공무원은 뭐 개별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18년까지 수없이 만났습니다. 저 장문면 회의실에서 공무원이 9명이 내일 그 장문면 회의실에 회의라고 오는데 온다고 약속까지 딱 해놓고 내일 그날에 운영위원회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났습니다. 한 명도. 그래가지고 엉크가 났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장문면 회의실에서 장만가 이제 직원들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회의를 소집했는데 역시 한 명도 안 났습니다. 오늘까지 마을 이장한테 하니까 나온다 했는데 내일 나온다 했는데 내일 회의하러 우리 쪽에는 몇 명이 갔는데 한 명도 안 났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래 2차에 그 공무원들 9명이 앉은 그 장무면 회의실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할 얘기는 많지만은 중고 가격을 해가지고 현 시세금을 해가지고 마을에다 그 돈은 기속을 시키고 그 물건을 기속시키고 이 돈은 누가 다 가져간다고 했는데 당시에 그 참석하신 어르신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원 씨가 지금 앉아 분명히 안 들었을 겁니다. 그 김무자 씨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장 보고 중고 가가를 해가지고 지금 빨리 가자. 중고 가가를 해라 이랬어요. 그런데 당시 이장이 안 됩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가 중고 가격을 해가지고 합의를 해가지고 하는 거다. 여기서 아니면은 중고 가격도 이제 할 수가 없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또 파토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요 이 앞에서 이야기한 사람은요 내가 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안 그랬는데 이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식입니다. 내가 이 세계에서 왕초고 내 말에 전부 다 복종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얼마 전에 그 우리 마을에서 그 이 해수욕장에 관한 회의를 했습니다. 이래 회의를 했는데 지금 이 이장이 있지만 내가 3년 동안에 마을 회의를 열었고 했어요. 우리 마을이 지금 이렇게 양분화가 돼 있으니까 마을 회의를 열어가지고 오늘 내일 안 되면 한 달 지나도 만나가지고 타협점을 찾아가라. 그러고 이장 네가 요쪽 가서도 만나고 저쪽 가서 만나가지고 노력을 하라 했는데 이장이 한 발짝도 안 했습니다. 이장이요 우리 동네 해수욕장에 대한 회의는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누군가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우리 현 이장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얼마 전에 이장이 이제 그 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딱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그 마을에 해수욕장을 해도 좋겠으면 손들어 보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장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마을에 이 해수욕장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풀 수 있는 걸 이장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장이 조금 있다가 이야기할 겁니다. 했는데 조금 있다가 해수욕장을 운영위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들어 보셔야 돼요. 그래 당연히 저쪽이 말하니까 손들었어요. 자 오늘은 올해 그 해수욕장은 우리 마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다 끝났습니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회의에 이렇게 안 보면은 마을 사람이 아닌 사람이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까지 지금 현재 이장이 하나 둘 셋 넷 이래가 하다가 나한테 달로가 났어요. 니 왜 머리 써줘도 아닌데 몇 명 이렇게 하니까 이장이 뭐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머리 한 명 두 명이 그 중요한 시간에 머리를 뻥튀기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회에서 3년 동안 마을 해수욕장을 운영하면서 마을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 뭐 행수들도 있지만은 마을에서 한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이게 다 마을에서 한다고. 그런데 마을에서 하면은 마을 통장에 돈이 들어가야 이게 마을 겁니다. 이게 마을 통장에 돈 10원 하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장한테 물었어요. 누구가 이게 마을 결합하면서 왜 마을 통장에 돈 10원 하나 안 넣나 하니까 돈이 많이 열납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당시에 흥남 해수욕장에서는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마을 기금에 1,000만 원을 이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 훨씬 적었습니다. 흥남보다. 1년에 1,500만 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또 수상 레저에서 78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이 운영위에서 다 착복했습니다. 이 돈은요, 마을 통장에 들어갈 돈입니다. 이 780만 원을 왜 운영위원회에서 다 받아먹어야 됩니까? 이 돈을. 그래서 이래저래 하니까 한 5천 몇백만 원이 옵니다. 이 5천 몇백만 원을요, 마을 통장에다가 이어야 됩니다. 그러고 솔직히 물건 하는데, 물건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어치가 있다. 이러면 그 물건에 의해서 레저에서 780만 원 돈, 그 다음에 발전기금 안 낸 돈, 이 돈이 거기에 물건값이 있기 때문에 그 물건값이 운영위원회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물건 일부는 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요 이거를 바르기 위해서요, 거제시청에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몇 분 이렇게 찾아왔고, 장묵면 회의실에서 또는 저기 1층의 민원실에서 수없이 만났는데 박동주 씨는 한 번도 안 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박동주 씨가 뭐 나한테는 연락 안 했다 그랬는데, 박동주 씨가요 운영에 해당된 적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누가 있느냐, 이 반현철 이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청에서는 반현철 이장한테 운영의 회장이니까 이런 걸 내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의 회장이 알아서 응답을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박동주 씨는 앞에서는 절대 안 나서고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 이제 시청이 썩은지 시청 공무원들은 괜히 말만 하면 괜히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세상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22대 4 엊그제 회의했는데 22대 4 우리 쪽에 4명이 들은 사람이 없어요. 4명이 들은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정보공개 신청을 해놨어요. 도대체 4명이 누가 들었는지 아무도 우리 쪽에 4명이 들은 사람이 없는데 22대 4라입니다. 그리고 정전한테 시장님하고 이랬는데 한 명가 대다수 이랍니다. 우리 발전 협의회원이 29명입니다. 약 7세대입니다. 7세대고 여기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세대가 한 3가구가 있습니다. 3가구. 그래 합치면요 혜택을 못 본 사람들이 20가구가 넘습니다. 2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자꾸 한 명가 22대 이렇게 안 그러고, 민주주의 5개가 참 좋은 건데, 그것도 도덕적이고 민주적으로 해설적인 거기 5개를 인정하는 거지, 일방적이고 이런 거를 어떻게 민주주의에 5개를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수도 대접받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준다 했어요. 머리 숫자만 많으면 뭐든지 일방적으로 하합을 하지 않고 우리가 머리 숫자가 많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회관에 가가지고 어른들 수없이 만났습니다. 만나니까 내 말에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뒤에 무슨 회의 있을 적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기억이 없다. 지금 할매들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해수욕장을 우리 여기서 태어난 사람만 혜택을 봐야지 왜 예지에서 살러 온 사람까지 왜 이걸 혜택을 보급게 하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을 해치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되어 있고 주 사이를 살면 마을 주민에 되어 있습니다. 이 해칭을 누가 만들었냐? 이 박동주 씨 만들었어요. 그러고 거제시에서는 이 해수욕장 운영권은 어떤 취지를 주느냐? 쉽게 말하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전부 다 골고루 혜택을 가게끔 하기 위해서 운영권을 주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 마을 해치기에 주 4일 삶은 마을 주민입니다. 혜택이 가야 안 되겠습니까? 왜 그 힘센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왜 우리는 혜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한 명 한 명 이랬는데 29명이라 부는 이 발전 협의 회원이 7세대 주민이고 그 다음에 혜택을 못 본 그 세 가구가 있는데 그러면 그건 20세대가 넘는데 이것도 혜택을 봐야 안 됩니다. 이거를 왜 일방적으로 운영해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시청에서 합의를 해오라 보니까 시청만 욕을 하고 시청이 나쁜 사람이다. 시청하고 내하고 뭐 결탁했다. 뭐 시청은 이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또 뭐 내가 이야기 한 듣기는 내일 뭐 도청에 뭐 간다는 이야기 있는데 앞전에는 이 해수욕장을 가려고 뭐 서울 청와대로 갔다 그러는데 그거는 열정하고요. 그거는 돈이 있으면요. 음료수라도 한 개 사가지고요. 마을 회의를 하세요. 마을 회의를 해가지고 양쪽을 앉아서 그래 서울로 올라가고 도청을 달리 거기 있으면 마을 오세요. 마을에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세요. 그런데 얼마 전에요. 장군 맨 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는데 내가 박동훈 씨한테 물었어요. 박동훈 씨, 우리 마을 그 해변이 누구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닙니까? 양아치 새끼라고 딱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나무라 했어요. 이 공무원들 앉은 이 자리에서 마을에 어떻게 풀어보려고 회의를 하는데 박동훈 씨 이 땅이 누구 땅입니까? 물었더니 양아치라는 거예요. 양아치가. 이 회의에 양아치가 뭡니까? 양아치가. 세상에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그거 지금 녹음을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날 내가 왜 그랬냐면은 자, 내가 지금 이야기 중입니다. 그렇게 하길래 양아치 같은 소리 한다고 했습니다. 그 양아치 같은 소리든지 뭐든지 녹음을 언제든지 내가 회의 중에 상대방한테 양아치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저씨 빨리 끝내서 보면 이 사람은 뭐 마을 내부의 일을 가지고 이 기자회견 그 기자회견을 들고 있어. 예. 기자회견하고 뭐 마을마다 전부 기자회견 다 하고 우리 그래서 저는 이 기자회견 이것도 뭐 하는지도 모르고 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모르는데 오늘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반박이라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나타난 겁니다. 사실 이거를. 그런데 여기 와서 내가 말 안 하면 전부 다 일방적으로 다 써버릴 거 아닙니까? 그럴 줄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시청에서는요, 합의를 해오라 합니다. 합의를. 왜 합의를 안 하려고 합니까? 마을 돈이 약 한 3, 4천이 있는데 이 돈을 풀어가지고 마을에서 그 돈을 풀어 물건을 사가지고 장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요 한 3천만 원이면요 3천만 원 뭐 몽골 텐트 뭐 이렇게 한 2, 30개 하고 평상 100개 하고 그늘만 하고요 3천만 원 떡을 칩니다. 그런데 이 운영에서요 내보고요 8천만 원을 이야기합니다. 8천만 원을. 그래서 왜 이게 8천만 원을 중고 물건을 나한테 8천만 원을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지금 있네 이장이 지금 평상에 세더라도 10만 원, 12만 원밖에 안 합니다. 이게. 그런데 내보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가만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 평상에 한 50만 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50만 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물을 이래 해가 오세요. 예. 그럼 내가 되는 사람을 3명을 만나봤어요. 만나가지고 저쪽에 운영위원회 해책을 보여주니까 이거는 강곡 마을이라고 돼 있었으면은 전체 주민들 다 해들어 보는데 강곡 몸돌 해수욕장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단체라고 했어요. 개인 단체. 그럼 개인 단체가 마을에 와서 같이 일을 하려면 타협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타협. 근데 타협을 안 보고 자기들끼리만 묵어야 된다 보니까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을 열어가지고 같이 묵고 살자는 건데 이게 왜 안 된다는 겁니까? 그게 왜 안 됩니까? 기득권자의 욕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하신 말씀 좀 한번 해보죠. 시간. 아니 그 시간에 대한 거는 시간이 아무리 해도 그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아까 메모를 못 해가지고 펜을 안 가져와가지고 이야기를 중간에 끊을 수 있는데 나가서 이야기가 아니고 아저씨 들어오시면 한 5분 정도 맞춰주셔서 너무 오래 걸리고. 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이장입니다. 제가 박근도 씨 이야기를 듣는 중에 중간에 하나하나 반문을 하면 시간이 길어질까봐 반문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 중 거의 대부분이 지금 제가 들었을 때 거의 다가 호구고 그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조금 변형을 해가 만들고 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님들 다 메모를 하셨다면 저한테 그때 그 기록물에 대해서 내 의사를 물어보시면 제가 전부 다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직접 들었고 그때 제가 한 말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도 거짓없이 그대로 밝혀드립니다. 자, 그러면 뭐가 허군지를 이야기를 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뭐가 허군지? 일단 다른 거는 첫 번째 하나부터 뭔데? 말씀드린 처음부터 제가 그걸 듣기 싫었던 부분이 그 장동 위원장님 그때 당시 정동명 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중고 물가 이래가지고 의견을 조율할 때 박근규 씨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 그 물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본 이유도 없고 물어본다는 게 아니고 두 분이 이제 하해를 했으면 좋겠다 주선을 좀 해달라 그래서 하해 주선 부분을 가지고 내가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겠다 이런 부분이었지 그때 당시 그러면 김동명 위원장님 그 당시 위원장님을 여기 오시라 해라. 딱 이야기 넣을 거 아니야 거기에서. 그 김동명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시고 그때 당시에 왜 제3자로서 계셨고 제가 한 4번 저희들이 한 4번 6번 이렇게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가지고 좋게 해보려고도 했었고 또 제가 이장으로서 너무 또 운영의 일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시키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상대방에서 하시는 이야기들 제가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조율을 해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물가도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했는데 항상 마지막에 보면 해칙을 없애라든지 아까 설명했듯이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결론적으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 왔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해관에 가보면은 대다수 어르신들이 동네를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이장 보고 마을 해관에서 회의를 소집하라 했지. 마을 해관에서 앉아야 여기서 이야기를 해야 누구 말이 옳은지 완전히 이렇게 판단을 할 건데. 요 우리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할게 그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이라는 건 맞죠? 요청만 마을에 말씀드리고 가셔가지고 마을 대관에서 밤샘 토론을 하든지 끝장 토론을 하든지 그리 맞습니다.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이야기 안 되는 게 거짓말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아까 그 박정주 씨가 요구했다는 거 내가 그 이야기 하니까 그분한테 가면 물어보세요. 두 분 다시 말하면 이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도가 내 물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이런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공무원이니까 지금 알아듣고 반론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막 그냥 거짓말 이렇게 하니까 내가 안 만나는 이유가 없겠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오늘 저거 하셨습니다. 네. 네, 등재 와가지고 마을에 이 좋지 못한